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수요일은 오늘 흐린 하늘 가운 아래 서늘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밤부터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작은 우산 챙기시고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적 정서가 담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 지역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새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유기견과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원주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을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과 연결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인터넷 강좌와 강원형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 고득점 지원에 나섭니다. 또 수능 시험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통해 최적의 시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수능은 다음 달 13일 실시되며 수능 시험장 44곳이 설치됩니다. 시험장 고사슬 한 곳당 수험생은 28명 이하로 입실합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이 이달 22일부터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섭니다. 올해 강원도 내 조사 대상은 전체 가구의 20%가량인 14만 2천 가구입니다. 조사 항목은 국적과 교육, 보육 등 55개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태블릿 PC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의 인구, 가구 등을 조사하는 국가기본통계조사입니다. 강원도 내 담임교사 10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진선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 내 담임교사 7천여 명 가운데 700여 명이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10%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비율은 2019년보다 4%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죠. 한국적 감성을 담은 콘텐츠가 널리 주목받는 요즘 강원도 역시 고유한 문화자산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재조명하는 미래유산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류가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특히 K-팝 데몬헌터스를 비롯해서 한국적 정서가 담긴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우리 강원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K-팝 데몬 헌터스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안에는 뭐 이런 민화 속의 까치 호랑이 같은 전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뭐 김밥이나 컵라면, 그다음에 그 대중 목욕탕에서 양머리 묶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이런 한국인들의 생활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것, 한국적인 것,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적인 그런 로컬 컨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문화재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래유산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유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문화재, 문화유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마 작년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게 된 이 상황에서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아직 국가유산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의미와 정체성을 잘 헤아려 보면 앞으로 이제 국가유산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 자산들을 미리 발굴해 보자는 취지가 미래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근현대사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생활문화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좀 미래유산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전하자 이런 목적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게 미래유산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이 미래유산의 예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래유산 제도를 벌써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네. 서울하고 부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가락시장이라던가 그 국기원, 그다음에 남산 1호 터널, 그다음에 낙원 떡집, 그다음에 뭐 대중가요 중에 아마 유쾌한 시골 영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뭐 보령약국, 그다음에 뭐 이명래 보약, 그다음에 뭐 YWCA, 삼청각, 세종문화회관 이런 다양한 현 근현대사의 서울을 상징하는 것들이 미래유산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아, 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미래유산으로 네, 지정돼 있군요. 네, 현재 미래유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들은 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개 정도의 광역시도가 벌써 미래유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5개 시도가 일단은 조례를 통해서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좀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책적 설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이 조례 하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미래유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계획, 그다음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핵심 절차들이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미래유산이 어떤 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라던가 그다음에 미래유산을 선정하거나 취소하는 이런 일련의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네. 어떤 자원들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유산 선정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거는 뭐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자체, 우리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을 우리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유산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유산 선정 범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역사, 산업, 노동, 그다음에 시민생활, 도시관리, 문화예술 이렇게 5개 범위를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주민 공모라던가 아니면 공공에서도 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신청할 수 있고 해서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미래유산이 이런 게 될 수 있다라고 그 유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당위성을 일단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주민 그룹이나 뭐 전문가 그룹이나 공공에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위원회들에서 아까 이제 선정의 당위성을 조사를 좀 했었던 여러 가지 유산들을 펼쳐놓고 매년 이거는 유산이 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들을 하게 돼서 최종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자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미래유산을 어떻게 지정할지 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 이 같은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미래유산, 저는 이제 앞서도 국가유산을 말씀드렸는데, 네. 강원도 국가유산이 한 700 몇십 건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정말 뭐 옛날 전통 문화자원을 빼고 근현대 우리 지금 문화를 알려주는 건 한 56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의 지정만으로는 좀 구성하는데 이 미래유산이 없으면 현재 강원도함을 구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또 아까 앞서 우리 이제 K 컨텐츠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의 컨텐츠에 이렇게 글로벌 인기가 좋을 때 사실은 강원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도 구성을 해서 이런 K 컨텐츠 글로벌 인기에 같이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미래유산 제도를 빨리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끝으로 미래유산 제도 도입을 통해서 또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변화나 기대 효과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연구위원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뭐 어떤 변화나 기대 효과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요. 이게 진정성 있는 미래유산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게 우리가 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들의 자부심이 좀 결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고요. 또 요즘 외지인들의 관광객들의 그 흥미는 관광지도 있지만 이런 로컬 컨텐츠를 찾아가는 외지인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제도가 이런 것들에 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유산을 활용을 극대화해서 지역의 이런 문화관광 산업의 컨텐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분명히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유산들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또 미래로 이어지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아직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좀 보호받고 나아가 지역을 상징하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천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심각성은 여전한데요. 원주에서는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한 따뜻한 행사, 같이 놀게, 같이 살게가 열립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사를 기획한 취지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 좀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번 행사는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의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인 그로우 2기에 시민팀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지만 매년 전국에는 또 수많은 유기동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동물을 새로 사는 대신 유기동물 입양을 권하는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하루 동안 유기견과 가족처럼 보내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강아지와 교감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입양 홍보에서 나아가서 직접 시민이 유기견과 함께하면서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체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이 된 건데요. 지난 9월에 1차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당시 행사 참가자 중에는 입양 바로 전 단계인 임시보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시민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원주문화재단의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의 오믈렛팀 김상희 기획자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반려동물 축제, 입양 홍보 이런 행사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반려견 천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기견도 참 많아요. 하루 동안 그 유기견들과 가족처럼 또 가족이 되어보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생명과 어떤 또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의 의미를 좀 크게 뒀어요. 그렇게 기획한 문화기획 프로그램이고요. 이 기간에는 단순히 홍보 또 아니면 그냥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이긴 하지만요. 저희 참가분들이 1대1로 강아지를 매칭하고 또 산책도 하고 먹이도 주고 또 배변에 직접 치우면서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진짜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하루를 만들어 보는 데다가 가장 크게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강요하진 않지만 또 가벼운 체험은 또 아니고 또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또 생명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나요? 네, 우선 1차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전에 매칭된 유기견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교감하고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다가오는 10월 19일에 진행될 2차 행사에서는 1차 때 좀 강아지와의 산책 시간이 짧았다는 피드백을 보완해서 산책과 자유시간 코스를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또 유기견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매칭된 유기견과 함께 기초훈련부터 간식 주기, 산책 체험부터 키링 제작과 아로마 룸스프레이 만들기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데요. 또 이번 2차 행사는 할로윈 콘셉트를 살려서 코스튬을 한 유기견들과 함께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행사의 시작에서는 할로윈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입양의 날이라는 무거운 분위기 대신 즐겁고 또 따뜻한 축제형 캠페인으로 기획이 됐는데요. 이 유기견들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협조를 통해 참여가 준비됐고요. 원주시 동물복지과와 또 원주 문화재단과의 협력으로 이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상희 기획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유기견들과 매칭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순서로는 이번에는 이제 지난 9월 21일 날 1차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이번이 2차 이제 행사인데요. 이번에 첫 순서로는 할로윈답게 등장했게라는 이름으로 할로윈 코스튬을 통해서 강아지들을 한 바퀴 행진하는 퍼포먼스도 이제 집어넣고요. 또 참가자와 1대1 매칭을 조금 이루어서 반려견 또 훈련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아이들이 아직 유기견이어서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훈련사님과 동반해서 기본적으로 훈련하는 법, 간식 주는 법, 또 배변 처리 등등 실질적인 교육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체험에만 끝나지 않고 이것들 어떻게 삶 속으로 같이 좀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살게, 같이 놀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네, 참가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만 행사를 즐길 수가 있다고요? 네, 이번 같이 놀게 같이 살게 유기견 인식 행사는 다가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원주 반곡동에서 진행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이 참가 신청 시민팀 중에서 선발을 통해서 10팀 정도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같이 놀고 또 같이 사는 마음의 첫걸음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행사를 통해 실제 유기견 인식 개선과 또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 강원 예술인 한마당이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횡성문화체육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고요? 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던 문화의 날을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강원예술의 한마당은 다양한 장르의 강원예술인들이 모여 예술로 교류하고 화합하며 강원도민과 함께 즐기는 예술축제의 장입니다. 미술, 음악, 문학, 국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예술의 향기가 횡성 전역에 가득 퍼질 예정입니다. 전시, 공연, 체험, 예술이 피어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강원도민과 함께 즐기는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 행사 동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17일에는 예술의 장벽은 없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애인 예술제를 비롯해서 강원을 대표하는 전통 국악인들이 만드는 흥겨운 강원 국악 한마당, 축제의 화려한 시각을 알리는 전통 가락의 향연 풍물배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이어서 18일에는 강원 예술인 쇼케이스, 강원 합창제, 은가람 버스킹, 국민연극 라이어 원, 회다지 소리 원형이 공개되고 500인의 심포니, 희망의 하모니 강원 클래식 대축전이 열립니다. 강원 합창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200명의 합창단, 풀 오케스트라 300인이 함께하는 500인의 웅장한 무대라고 하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섬진강 시인인 김용택 시인을 만나는 인문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체험 프로그램과 푸드트럭존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한 전시도 함께 열린다고요? 네, 강원미술 경계와 교감전인데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횡성복합 아트센터와 횡성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예총과 강원미술협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는 강원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의 서로 다른 예술적 조화와 긴장을 탐색합니다.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강원의 자연과 내면을 해석하고 다양한 색채와 질감, 감정의 층위를 통해 새로운 예술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과 교감의 확장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 강원 미술의 현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예술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되새깁니다. 강원도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60여 명이 참여해 새와 조각, 서예,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63점을 선보입니다. 네, 예술로 물드는 횡성의 3일, 또 단순한 축제를 넘어 삶을 예술로 채우는 특별한 시간을 횡성에서 즐기셨으면 하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횡성 태종노구문화제가 오는 18일, 19일 이틀간 강림면 노구사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주제가 태종과 노구, 역사의 숨결을 걷다로 올해는 특별히 동치악산 트레킹, 왕의 행렬 재현을 주요 콘텐츠로 다른 축제와 차별해 개최한다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왕의 행렬 재현과 동치악산 트레킹, 해운굿 등 전통신학, 민속문화 전시, 체험 등을 선보이는데요. 왕의 행렬은 개막식과 폐막식 전 두 차례 취타대의 어가행렬 음악과 함께 가마일단 태종이 방문객 및 주민들과 어우러져 왕의 행렬을 재현합니다. 트레킹은 왕의 길과 스승의 길 두 개로 나누어 하루 두 차례 운영합니다. 네, 끝으로 횡성 한우축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횡성 한우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6일 횡성군 섬광둔치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우아한 휴식이라는 슬로건과 초원우담, 횡성의 청정 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란 한우 이야기를 아는 주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세대 통합의 축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베리어 프리 축제, 주민과 방문객 모두 만족할 만한 지역 상생형 축제, 이 모두를 통합한 유니버설 축제로 설계되어 기존 축제의 장점과 강점을 살리며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접목해 새로운 모습으로 축제장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최고의 먹거리와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만끽할 수 있는 횡성하늘 축제장에 방문하셔서 늦가을 아름다운 정취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